네, 쉬지 않고 했어요. 나 만삭 때도 했어, 교사. 만삭 애들이 선생님 이런 애 나오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왔잖아. 주일날. 주일날 제가 이제 반주를 했는데 딱 피아노에 제가 없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직감하셨대요. 낫구나. 낫구나. 그 전주까지 반주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만삭에 피아노를 이렇게 놓고 쳤는데 네 담임 목사님이 말리셨어. 이런 애가 나오겠다.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빠였어. 우리 아빠. 우리 아빠야. 쟤야 아빠가 불안해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네 하세요 설교 그랬는데 네 지금 은퇴하시고 농사지세요. 네, 농사지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잖아요. 목사님들은 은퇴하면 5시에 눈이 저절로 떠진대요. 그래서 아빠 그냥 푹 자 그랬거든요. 저희 엄마 그러시더라고요. 야 10시까지 주무셔. 어제까지 어떻게 5시까지 새벽기도했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저는 이제 시골교회여가지고서 부목사님이 없으셔서 저희 아빠가 50년간 매일 새벽기도 하셨거든요. 인도를 매일 새벽기도 운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엄마도 야 지금 푹 자. 그냥 이제 은퇴했으니까 푹 자 그랬대요. 그럼부터 지금까지 아침 기상 10시. 저희 엄마가 야 그리고 성경이 붙었어요. 안 읽어가지고. 그래서 그래? 야 이 아빠가 지금 드라마는 하루에 20회씩 봐. 네. 아빠 미안해요. 네, 목사님도 은퇴하시면 다른 건 아닌데 저희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시고 네 완전히 떠나셨나봐요. 모르는 드라마가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아빠 요즘 뭐 재밌어? 야 슈룹 재밌다 슈룹. 그거 아동심리 상담하는 사람이 봐야 돼.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뭔가 생각을 하려면 미스터 선샤인을 봐야 되고 로맨스를 원한다면 SF는 김은희 작가 엄청 좋아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10년 전 사극까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목회 때 원이 많으셨나 보다 네, 생각했어요. 자, 7세 이하의 아이들은 이 3가지 특징 때문에 어떤 아이인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요. 그렇게 갈피가 잡히지 않은 아이들을 띄엄띄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네, 있어야 되냐면 발달 단계와 기질과 성격과 양육 환경을 알아야 돼요. 발달 단계는 5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그 다음에 기질은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 그 다음에 성격은 내향성, 외향성 등의 MBTI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그게 성격 유형 검사예요. 참고로 기질은 안 변하고 성격은 변해요. 나 애 낳고 많이 변했잖아. 난 결혼하고 되게 많이 변했어. 그건 기질이 변한 게 아니라 성격이 변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네, 여기 결혼 많이 안 하셨나 보네요. 네, 결혼하시면 성격 많이 바뀌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저 옛날에 되게 소녀소녀 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아들 쌍둥이랑 그렇게 됐잖아. 그 다음에 양육 환경은 부모님의 양육 환경과 성향이 되게 중요해요. 자, 교사들 가끔 모여서 사석에서 얘기해요. 누구 집사님 딸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너무 걱정돼. 근데 진짜 걱정되는 애야. 없는 얘기 하는 건 아니야. 저희도 그런 얘기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열일하시는 분 자녀가 왜 이렇게 진짜 힘든 거야. 네,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 미완성이야. 내가 판단하면 안 돼. 주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뒷담화하셔야 돼요. 네. 여기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그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네, 지금 여기에서 하늘색은 교사가 줄 수 없어요. 네, 교사가 알아서 내가 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저거밖에 없어요. 뭐냐면 네, 정서, 사회성 능력, 그 다음에 기질, 요 영역밖에 없어요. 나머지 영역은 아니 집사님한테 애 똑바로 기르라고 내가 그 부모 상담을 해줄 것도 아니고 이거 갖고 태어난 이 성격을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 성격을 이 아이가 변하는데 내가 변하지마 이럴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아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서, 사회성과 기질 유형을 내가 파악하고 있으면 그 아이들을 되게 좀 쉽게 만날 수 있어요. 7세 이하 아이들의 대표 정서는 2가지예요. 긴장도와 불안도예요. 나머지는 좋은 거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 했어요. 왜냐면 애착이 중요해요. 안정애착. 근데 그 교사가 다스릴 수 없어요. 이 2가지를 교사가 다스릴 수 있는데 자, 긴장도와 불안도의 차이가 뭐냐면 자,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는데요. 자, 유치원 선생님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유치원 원장님이 납치범 같을 때가 있어. 애가 막 못 가 이러고 있는데 원장님이 애 ቁ딱 확 닫어. 유치원 차 확 닫어. 그리고 차가 출발했어. 애 막 엄마 이러고 있는데 얘는 불안한 거예요. 얘는 불안해요. 그 다음에 긴장은 뭐냐면은 애가 얼굴이 굳었어. 근데 엄마가 유치원 가 그러면은 자 앉아 그러면 가도 이렇게 앉혀요. 얼굴이 해피하거나 변화가 있진 않아요. 그게 너무 놀라운 게 자 일어서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어서요. 손 들어요 그러면 들어요. 할 건 다 하는데 얼굴이 너무 굳었어. 그래서 할 건 다 하는데 해피하지가 않아요. 그게 긴장도예요. 주일학교에 긴장도와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느냐. 일단 긴장도가 높은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는 행동 아무것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냥 앉아있어요. 율동해보자 라고 내가 누구한테 말했지? 제가 못 들었나? 가만히 있어요. 무표정. 이런 아이들이 긴장도가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긴장도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긴장도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긴장도는 일반 긴장도. 그런데 제가 요즘 아이들 좀 걱정돼요 하는 긴장도는 일상 긴장도. 자, 일반 긴장도는 뭐냐면요. 면접 보러 갔어요. 엄청 떨려요. 면접 끝나면 안 떨려요. 시험 보러 갔어요. 엄청 떨리지만 시험 끝나면은 아이 몰라 빵 떨려서 학습 좀다 봤었는데 끝났어. 요거 일반 긴장도예요. 정도의 차이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 조금씩은 있는데 특징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 일상 긴장도는 뭐냐면 일상 긴장도는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100명이 온 거야. 근데 99번이야. 누구냐? 누가 99번이냐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아이가 99번이에요. 긴장도가 높을 것 같은 그 아이가 99번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네, 율동을 안 하는 그 아이, 인사를 안 하는 그 아이, 표정이 굳어있는 그 아이가 99번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면접 보러 100명 갖고 4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깜짝 놀래요. 4시간? 내가 4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자,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리죠. 면접 보는데 근데 1번보다는 좀 덜 떨리지 않을까요? 1번보다 좀 덜 떨려요. 그래서 있는데 100번에 앉은 애가 99번한테 말 시킨 거예요. 아이고 4시간이나 걸릴 거면 이렇게 50명, 1번부터 50번, 51번부터 100번 해가지고 1시에 한 타임, 3시에 한 타임 하면 2시간씩만 하면 되는데 4시간씩이나 기다리게 하고 너무하죠. 그러니까 99번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친해졌어요. 조금 친해져서 약간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은 보셨어요? LG는 보셨어요? 네, 저는 뭐 온갖 군데 다 원서 넣었어요. 그러면서 둘이 살짝 친해졌어. 그리고 이제 10번이 됐어요. 먼저 보려고. 그러니까 100번이 99번한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끝나면 식사나 하고 가실까요? 그런데 99번이 아니요. 근데 여태까지 말한 거로는 밥을 먹는 게 맞아요. 근데 갑자기 아니요. 너무 정색을 하는 거야. 100번이 당황했어. 그리고 5번으로다가 면접 점수가 올라간 거예요. 면접 번호가. 그러면 전화번호라도 나눠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날까요? 그런데 갑자기 언제 봤다고 번호를 물어봐 하는 투로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됐어요. 그래서 100번이 너무 무안했어요. 자, 그런데 면접을 보지 않아요. 뭐냐면 일상 긴장도가 높은 아이는 아침에 눈 떴다. 근데 오늘이 1번이다. 그러면 되게 예민해져요. 그날. 근데 오늘 눈 떴다. 근데 오늘 내가 99번에 있다. 그러면 조금 유해요. 그게 뭐냐면은 규칙이 없어요. 어떤 날 1번인지 어떤 날 99번인지 오늘 기준은 그냥 나야. 불규칙이야. 얘가 월요일마다 피곤해서 일어나? 얘가 밤에 잠을 못 자면 일어나? 아니에요. 그런 규칙 없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기준은 나예요. 그래서 긴장도가 높은 애들이 가끔 그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선생님을 안아주고 잘할 것처럼 막 방긋방긋 듣고 네 그래요. 그날이 99번이야.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혼나고 1번이야. 1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지난주에 선생님은 친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민주야 그랬는데 왜냐면 부담스러워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당황스러워. 그래서 99번은 긴장된 아이고 100번은 선생님이에요. 네. 얘가 1번에 있으면 나는 2번 취급받아야 되고요. 뒷자리에 있잖아.
그 다음에 99번에 있으면 조금 여유 있는데 100번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도가 높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도저히 선생님이 쟤를 가늠할 수가 없어. 요런 아이들 중에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요거와 반대인 형태를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주일학교도 있어요. 아침에 주일학교 오잖아요. 주일학교 실을 전속력으로다가 약 15분간 막 뛰어요. 확 뛰어요. 쟤 왜 이렇게 뛰는 거야?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과액션으로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긴장도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 떠는 사람 있잖아요. 다리 떠는 사람. 근데 다리 좀 멈춰봐 그러면 딱 멈추거든요. 조금 있다가 또 떨어요. 네. 뭐냐면 그 아이가 막 뛰면서 긴장도를 낮추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도가 경직으로 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심리적 말도 잘 못해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왜 선택적 한목증이라고 엄청 유행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한때 금쪽 같은 뇌새끼 때문에. 왜냐면 집에서는 말을 엄청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 말 안 해. 그게 뭐냐면 경직으로 오는 아이들이에요. 입이 붙었어. 말이 안 나와. 가끔은 잘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해. 네. 생각도 잘 안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가만히 있어. 몸도 굳었어. 이렇게 긴장도가 경직으로 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긴장도가 과행동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행동으로 나오는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자, 이거 여기다가 두세요. 그러면 이게 두면 되잖아요. 예! 깨트리려고 그래. 의자 여기다 집어넣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으악! 이때를 빌어서 내가 한번 힘을 빡 써보겠다. 네. 요게 긴장도가 과행동으로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친구들이 주일학교 7세 이하에 굉장히 많으면 매일 만나면 좀 낫거든요. 왜냐면 매일 만나면 긴장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왜 어른 체감 3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려면 1년은 좋게 걸려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인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동부로 올라가. 아무튼간 뭐 좀 되면 다 아동부로 올라가. 네, 그래가지고 긴장도가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은 제가 터지기 직전에 풍선이라 그래요. 터지기 직전에 풍선. 뭐냐면 내가 불안도가 너무 높잖아요. 이게 지나가다가 누가 어깨만 부딪히면요. 왜 때려! 누가 봐도 때리진 않았어. 누가 봐도 때리진 않았어. 근데 때렸다고 우겨요. 우기는데 장사 없어. 그냥 때린 게 돼 나중에.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끝내자. 그러면서도 이렇게 미안한가? 이렇게 돼요. 터지기 직전에 풍선이에요. 그래서 안녕 그러면은 내 안녕 그게 아니라 왜 주일학교 애들 중에서 과하게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서 목이 쉬어서 집에 가는 애들이 있어요. 네. 네.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을 많이 발산을 해요. 그리고 뭔가 불안이 많으면 그 이제 기질하고 만났을 때 요구사항이 되게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뭐 선생님 물 주세요. 주황색 컵에 노란색 빨대를 껴서 얼음 3개 띄워서 여기다 놔주세요. 아 진짜 내가 무술이 지금 그냥 해달라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자칫 올려줬다가 애 울어요. 선 삐져나가가지고. 선생님이 나 같은 거지. 뭐냐면 저는 그래요. 그냥 토끼도 그냥 키 막 자르고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하나하나 되게 세밀하게 잘라줘야 되는 애였어. 근데 내가 하는 귀에 스크래치 내잖아요. 때는 바로 이때야. 무슨 때냐? 울어야지. 귀 잘라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냐면 선생님도 무언할 지경이야. 그래서 터지기 직전에 풍선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웃음도 많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웃기잖아요. 방금 뿡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여.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나는 어디에 누구의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반은 너무 각색이야. 너무 힘들어. 그러거든요. 네. 근데 어느 반에 가도 그래요. 네. 요 나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영유아반 하고 싶어요. 영유아반. 영유아반 가서 그냥 재롱 떨고 싶어요. 순수하게. 네, 재롱 떨고 싶어요. 물론 그분들도 허리 아프고 난리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지사회성 발달이 있어요.
인지사회성 발달해서 엄마 여기 왜 1세, 2세, 3세는 없어요? 그러거든요. 1세, 2세, 3세는 통용을 할 수가 없어요. 4세부터 통용이 돼요. 1세, 2세, 3세는 진짜 그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통용이 안 돼요. 근데 4세부터는 통용이 돼요. 자,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미운 4살, 버리고 싶은 7살. 조금 이따 오면 초사병이 온대요. 우리 아들 오면 초사잖아. 초사병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걔네 둘이 같은 방을 쓰는데 방에 갈라놨어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지금 방에다 정수기를 놔줄까 하고 있어.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변기 설치는 좀 오바니까 정수기를 놔줄까 못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커피포트 하나씩 넣어주려고. 코코아타고 나오지 못 나오게 하려고. 저 교실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들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 4학년인데요. 저랑 티 같이 입어요. 제가 굉장히 여자로서 등치가 좋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아들 지금 55kg예요. 발이 250이야. 245.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개혁을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승진로도 이제 대결이 안 돼. 그가 더 심해. 그래서 방에서 못 나오게 해야 돼. 초등학교 4학년. 초4병이라고 해요. 이젠 병이야. 그리고 이제 중2가 되면 네, 북한도 못 건드리는 중2가 되는 거예요. 중2병. 자, 초등학교 4학년, 7살, 중학 11살, 그리고 15살이 인생의 성장 포인트예요. 그때 인간이 성장을 해요. 그렇게 성장될 때 너무 미워서 미운 4살이에요. 성장이 되니까 아주 그냥 맞는 말을 골라서 해, 그냥. 미운 7살. 그리고 4학년이 되면은 뭐도 없어. 병이야, 병. 저건 어떻게 하면 좋아. 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상담하러 엄청 많이 와요. 초사병 와가지고서는 내가 부자가 됐잖아. 그리고 중2는 나를 부자로 못 만들어줘요. 왜냐면 자꾸 상담을 빵꾸내. 날 화나게 해, 자꾸. 왜냐면 선생님 지금 애들이 PC방 가세요. 갔다 와. 전화 끊고 나서 어디다 풀 데가 없어. 어디다 풀 데가 없어. 예, 그래가지고서는 맨날 뭘 먹어가지고 살이 쪄서. 네. 자, 그러면 4살의 특징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반이 4살이다 하시는 분들. 네. 4살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면 4살이 미운 4살인 이유가 3살까지는 애들이 요거 하고 갖고 놀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가 지금 이게 좀 힘들어. 선생님이 이게 좀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걸로다가 이렇게 속였어. 속아.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를 재밌어 했나? 착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기르기가 편해. 근데 4살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하면 이걸 해요. 그리고 다 해가지고서는 엄마가 역시 오늘 너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이거는 언제 해? 이거 해주기로 했잖아. 이제 안 속아. 이게 4살이에요. 그걸 전문 용어로 자아가 형성됐다 그래요. 근데 형성되려면 같이 형성돼야 되는데 반만 형성돼요. 뭐가 되냐면 자기 인식은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아니야. 난 이거야. 이렇게 자기 인식은 되거든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타인 인식이 안 돼요. 타인 인식이 안 돼서 이런 거죠. 엄마 놀이터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도 놀이터 가고 싶은 줄 알아. 자기가 가고 싶으면. 엄마 안 가고 싶은데 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니랑 말싸움을 하니 가자. 그리고 놀이터를 갔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놀이터 도착하자마자 애가 막 짜증을 내요. 왜 짜증을 내냐면 엄마 놀이터 가고 싶어요. 놀이터 가고 싶어요. 놀이터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머릿속에 그네가 있었어요. 내가 그네 타고 싶었어. 근데 놀이터에 딱 가니까 어떤 애가 그네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요. 왜냐? 내가 그네를 원하면 온 우주가 나에게 그네를 바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주일학교로다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김지혜 선생님이 마중 나왔으면 좋겠어. 김지혜 선생님이 마중 나왔으면 좋겠어. 김지혜 선생님이 보고 싶어. 그랬는데 김은혜 선생님이 나온 거야. 그러면 김은혜 선생님은 잘못이 없어요.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래가지고 잘 들어가던 교회를 갑자기 엄마랑 같이 예배드리고 못 들어가고. 왜냐면 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 오늘은 핑크 옷 입자 그러면은 3살 때는 그걸 입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4살 때는 내가 연두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핑크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엄마 저는 그냥 연두를 입겠어요.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연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내가 연두를 원하는데 저 사람이 핑크를 원하지? 왜냐? 내가 원하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 살이 많이 삐지는 게 내가 민정이랑 놀고 싶은데 민정이가 유정이랑 놀고 있는 거야. 그럼 민정이랑 유정이 잘못이 없어요. 어린이집 딱 갔어. 유치부에 딱 들어갔어. 근데 그네 둘이 먼저 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 예배 다 드린 거야. 오늘 예배 다 드린 거야. 선생님 옆에 떨어지지도 못하고. 사사건건 10이야. 근데 언어 능력이 딸려가지고서는 제가 민정이랑 놀고 싶은데요. 민정이가 유정이랑 놀아가지고요. 저 삐져가지고서 기분이 나빠요 라고 얘기하려 했잖아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 아동부예요. 그러니까 유치부 선생님은 억울한 거 다 당하는 거야. 네. 그래서 자기 인식은 되는데 타인 인식이 안 돼요. 타인 인식. 네. 저는 우리 아들이 4살 때 유치부 예배 갔다 왔다가 삐진 거예요. 왜 삐졌냐면은 지난주 간식이 하리보였어. 지지난주 간식도 하리보였어. 이번 주 다 하리보일 줄 알았는데 그거예요. 그거 뭐죠? 그거 웰치스. 웰치스였던 거야. 아니 웰치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와우 그랬는데 갑자기 예배 나오는데 엄청 얼굴이 안 좋아요. 잘 얘기했는데 얘기해보니까 웰치스가 웬 말이냐 이거였어요. 웰치스를 되게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내 머릿속에 하리보가 있는데 온 우주가 나에게 하리보를 박스로 바쳐도 지금 천차례판에 웰치스가 웬 말이냐 이런 뜻이었어요. 그나마 쌍둥이 둘 중에 하나가 말을 잘하는 애였어 걔가. 이건 네가 견뎌야 될 네 인생의 몫이다. 그래서 4살이 힘들어요. 네. 잘해줘도 힘들어요. 웰치스 2개 줘도 안 돼요. 네. 삐졌어. 그런데 5살이 되면 놀랍게 그 반쪽 타인 인식이 생겨요. 타인 인식이 생겨서 5살은 조금 나아요. 지금 너무 요거는 힘드니까 우리 요거 하자. 그러면은 네, 그럼 선생님이 다음 주에 요거 해줄게. 약간 조율과 조정이 돼요. 그래서 하려면 5세교사예요. 4세는 내가 올해 영적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4세. 내가 올해 시험 될 것 같다. 그럼 5세 해야 돼. 자, 이제 6세는 누가 하는 거냐? 5세는 그래서 기르기가 좀 편해요. 제일 예뻐. 나는 교사를 하려면 5세 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5세부터 15세까지 마음에 드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 5세 딱 좋아. 그 1년이 모든 효도를 다 했어, 우리 아들도. 뭔가 말통하고, 알아듣고, 기다리고, 조율되고. 6세가 되면 말이 많아져요. 6세 선생님 누가 하는 거냐면요. 내가 젊고 체력이 있다. 귀에서 피날 때까지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 이런 선생님이 6세 선생님 하는 거야. 그러니까 6세 선생님도 나중에 되게 친절하게 갔다가 영혼이 없잖아, 대답할 때. 다음 주에 와서 또 얘기해. 왜냐면 언어 발달이 6세 때 뭐가 생기냐면요. 4세 때 언어 폭발기가 한번 오잖아요. 그때는 모국어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떼는 거야. 근데 6세가 되잖아요. 그럼 6세 때 하는 한국어는요, 4세 때 하는 한국어랑 달라요. 6세 때 여자애들 말 빠르잖아요. 걔네 아빠보다 한국말 잘해요.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하는데 애하고 통하다니까? 그리고 문장 구성력도 훨씬 좋아. 그래서 아빠하고 말싸움을 하잖아요. 놀랍게 진심도 아빠가 딸려. 그건 뭐냐? 애가 논리정연하게 6세가 되면 말이 많아져요. 할 말이 많아져. 그래서 문법 공부 시간에 나보다 말을 더 많이 해. 그래서 저걸 끊고서는 문법 공부를 언제 끊어야 되나. 그래서 끊었는데 그 옆에 애가 또 말해. 그러니까 걔네들을 아우를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선생님이 6세 선생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세 선생님은 비타민 A, B, C, D, E, F, G 이런 거 먹으면서 막 한약 먹으면서 해야 돼. 6세는 진짜 힘들어요. 7세는 조금 나아요. 7세는 누가 하는 거냐면 7세는 인내가 많아야 돼. 왜냐면 7세가 미운 7살이거든요. 자, 7세 때 무슨 능력이 생기냐면요. 자기인식, 타인인식, 언어 능력이 4, 5, 6세 때 겸비됐어요. 그리고 7세 때 놀라운 능력 하나가 겸비돼요. 뭐냐면 타인 판단. 자기 판단이 돼요. 뭐냐면 나보다 제가 더 한글을 잘 읽어. 이런 거. 어떤 엄마가 7세인데 어머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니 엄마 리나가 더 예뻐. 그래서 어린이집 가보니까 금발머리 파란 옷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는데 바비 인형이 앉아있더래. 리나가 예쁘네. 엄마 러시아인. 엄마 러시아인, 아빠 한국인. 혼혈은 따라갈 수가 없어. 네. 리나가 예쁘네. 뭐냐면 이제 7세는 자기 판단과 타인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른 핸드폰 그만하고 빨리 자.
엄마는 달고 살잖아. 왜 나만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맞는 말을 골라서 해. 기분 나빠. 야, 9시에 빨리 자. 왜? 나 자고 나 자면 드라마 보려고? 맞아, 볼 거야. 할 말이 없어. 다 맞는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밉상인지 모르겠어. 네. 제가 지난번에 마트에 갔는데 우리 동네 유치원 가방 메고 있는데 누가 봐도 7세더라고요. 왜냐면 원복이 작어. 원복 작은 도 7살이에요. 네, 여기서 참고로 여담으로 말하자면 저희 아이가 7살 때 아들 쌍둥이였잖아요. 그 원장님이 유치원 원장님 30년 이래로 7세 때 원복 안 맞는 애. 네. 그 반에 3명 있었는데 여자애 하나랑 우리 애 둘. 3X를 아직 안 맞았어. 그래가지고 원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3명만 그 맨날 그거야. 이게 회색이었거든요. 회색 아디다스 추리닝 비슷한 거보다가. 네, 저희 아들이 7세 때 원복이 안 맞아가지고 여름에는 흰 티, 바지는 안 맞고 티는 맞았거든요. 근데 7세 애가 엄마가 장을 보는데 엄마 이러려고 나 같이 오자 그런 거야? 왜? 그러니까 다 엄마 거 살 거면서 왜 나한테 같이 오자 그런 거야? 근데 그 엄마가 대답을 했는데 나하고 만두 굽는 아줌마하고 깜짝 놀라서 쳐다봤잖아요. 뭐? 내 돈이야? 제가 이게 무슨 대화지? 그게 무슨 대화냐면 걔가 내가 보니까 작년 12월이었거든요. 미운 7살 1년 보내면 엄마가 이렇게 악에 바친 거야. 그러니까 7세다니면 누가 하는 건가? 악에 바치지 않을 인격적으로 성숙한 선생님. 이건 영성이랑 관계가 없어. 영성으로 뛰어나도 내가 오늘 금요일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너네 왜 앉아? 왜? 나 자면 엄마 드라마 보려고? 받은 은혜 다 어디 갔을까? 네, 영적으로 상관없어요. 인격적으로 착한 성숙한 선생님이 하는 게 7세다님이에요. 저희 아들이 7세 때 제가 막 이렇게 티라미슈를 먹고 있는데 엄마 다이어트 한다며. 엄마 다이어트 해야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다 맞는 말인데 너무 기분 나빠. 옆에 있는 신랑이 야 아빠도 못하는 말을 너무 과감하게 한다. 그 왜 그러냐. 7세여서 그래요. 왜냐면 자기 판단과 타인 판단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핸드폰 봤어요? 선생님 왜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었어요? 나도 뜨고 있었지만. 선생님 교회 빠지지 말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왜 안 오신 거예요? 이런 거에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 일도 없는 선생님 7세 담임 해야 돼. 믿지 않은 선생님. 명절에 신에게 가면 안 돼. 그렇게 똑순이 똘똘이들에게 책 잡히면 안 돼. 네. 기도 시간에 눈 꽉 감고 계시고 핸드폰 보지 말고 시계 차고 다녀 몇 시인지 궁금해. 그래서 7세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징에 맞게 그 아이들을 잘 다뤄야 되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 보니 애 파악하면 한 학기가 훅 가요. 그 다음에 기질적으로 순한 기질이 있고 까다로운 기질이 있고 느린 기질이 있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주일학교 적응도가 달라요. 예를 들면 기질을 근데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을 하면 제 말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요.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가짐. 이 기질이에요. 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순한 기질은 어떻게 하냐면 우산 있나? 막 우산을 찾아요. 왜냐? 비가 오는 건 일단 받아들인 거고 내 자리를 찾아요. 굉장히 이 환경에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까다로운 기질은 이렇게 해요. 왜 비 오고 그래? 나 티니핑 우산 아니면 안 나가. 조건이 생겨요. 나 뽀로로 우산 장화 안 신으면 못 나가. 뽀로로 장화 작년에 작아졌는데 어떡하나? 네, 그냥 못 가요. 까다로운 기질이에요. 느린 기질은 어떻게 하냐면 비가 오는구나 하고 비를 한참 바라봐요. 왜냐면 비가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한참 걸려요. 한참 걸려요. 그래서 비가 오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다 나갔어. 약간 느려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돼서 해요. 뭐냐면 메인이 순한 기질이야. 메인이 순한 기질인데 세컨드 순해. 그래서 순하고 순한 기질, 순하고 까다로운 기질, 순하고 느린 기질이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색칠하자 그러면 색칠하고, 그림 그리자 그러면 그림 그리고, 이쪽으로 앉자 그러면 이쪽으로 앉고, 이렇게 약간
우리 반의 희망이야. 그 있잖아요. 한 반에 6명이면은 희망적인 2명 있잖아요. 여자애들. 희망적인, 내가 너희 때문에 교회 온다. 걔네 2명 안 오잖아요. 걔네 2명 안 오면은 그날 분만공부 시간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난리나. 난 누구랑 수업한 거지? 왜냐면 나중에 보면 나 혼자 앉아있어요. 애들 다 나가라고. 네. 순하고 순한 기질. 순하고 까다로운 기질, 순하고 느린 기질은요. 기본적으로 관심만 가져주면 그냥 와요. 관심만 가져주면. 그래서 여기 혹시 자녀 기르시는 분들 중에서 순한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자녀 기르기가 좋아요. 이런 엄마들은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거 잘 안 봐요. 그걸 왜 봐? 슈룹을 봐야지. 네. 예전에 저희 센터에서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부모 교육을 하거든요. 그 부모 교육을 할 때 그날이 기질유가 강의하는 날이었어요. 아줌마 10명이 모인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인지 손 들어볼게요. 순한 기질,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셨어요. 까다로운 기질, 그러니까 7명이 손을 드셨어요. 그리고 느린 기질, 그러니까 3명이 손을 드셨어요. 또 어떤 엄마가 어머, 오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느린 기질만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항상 약속하는 이런 분들만 모여요. 네. 순한 기질 분들은 아침 10시 반에 왜 이런 데 와서 교육 들어요? 브런치 카페 가서 아줌마들이랑 수다 떨어야지. 이런 데 안 와도 애기 듣는데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육아서는 교양서를 읽어요. 실용서를 읽지 않고. 그냥 마음에 그런 정화를 느끼는 마음으로 읽지 그걸로 다 그렇게 실용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안 들어도 애들이 말을 잘 들어. 주일학교에도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자칫 방치될 수 있어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돼요. 어떻게? 이런 애들은 엄마 잘하네, 고마워, 아고 잘하네 이렇게 입으로만 해도 돼요. 네, 입으로만. 근데 나머지들이 너무 강해가지고서는 말조차 못하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까다로운 기질. 까다로운 기질은 정말 되게 힘들어요. 근데 까다롭고 순한 기질이 있어요. 까다롭고 순한 기질은 뭐냐면 까다로운 부분만 해결해주면 좀 순해져요. 그래서 뽀로로 우산 주면 착해져. 뽀로로 장화 신으면 2발로 걸어가. 티니핑 우산 씌워주면 춤을 추면서 오늘 가요. 조건이 맞으면 순해져요. 그게 까다롭고 순한 아이예요. 근데 까다롭고 까다로운 아이들은요. 하나를 들어주면 이거 해주면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면 그거 해주세요. 그거 해주면 이거 해주세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애들 보면요. 애가 엄마 그러면은 엄마가 왜 그러지 않아요. 또 왜? 그만 좀 불러 그만 좀. 반전에서부터 화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엄마 오늘 아침에 눈 떠가지고 2번밖에 안 불렀어요. 근데 뭐냐면 한 번이 일당 100이야. 왜냐면 그간의 삶이 있었잖아. 까다롭고 까다로운 기질은 주일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힘들어요. 화장실도 그 선생님하고만 가야 되고 화장실도 그 칸에만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 칸에 누구 있잖아요. 칸이 그렇게 남았는데 기다려야 돼. 네. 까다롭고 느린 기질은요. 까다롭고 까다로운 기질은 더 힘들어요. 뭐냐면 까다로운데 이거 할까 하고 대답을 안 해요. 네가 낫다. 그냥 이거 좀 헷갈려네. 네가 낫다. 그럼 우리 이거 해볼까? 왜냐면 느린 기질과 일반적으로 순한 기질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요걸 아셔야 돼요. 라면 먹을래? 네. 무슨 라면 먹을래? 저는 진라면이요. 요게 보통 순한 기질을 까다로운 기질을 갖고 있는 대화 패턴이에요. 근데 느린 기질의 아이들의 대화 패턴은 뭐냐면 라면 먹을래? 먹을게요. 약 7초가 걸린대요. 되뇌에서 입까지 나오는데 7초가 걸린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라면 먹을래? 라고 얘기한 다음에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생각 중이야? 이러면 계속 7초씩 밀리는 거야. 대답을 못해요. 계속 7초씩 밀려요. 그 선생님이 3개 질문해가지고서는 지금 30초 밖으로 밀려났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은 안 먹을 거 먹지 마 이랬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나 라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엄밀히 따지고 먹겠다고 말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 얘기해서 입으로 못 나온 거야. 왜냐면은 선생님이 너무 이제 급하게 계속 대답이 밀려가지고.
그리고 가끔 집에서 이제 이런 느린 기질 애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요. 한 일주일 있다가 엄마 나 사실 그때 조금 더 놀고 싶었어.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일주일 전에 엄마가 더 놀 거냐고 물어봤는데 네가 안 대답했잖아. 그게 대답을 안 한 게 노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야. 대뇌에서 내려. 근데 엄마가 3초 있다가 아니 더 놀 거냐고 안 놀 거냐고. 그래서 키즈 카페에서 끌려 나왔어. 그날 엄마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힘도 많아가지고 더 놀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자기 전에 엄마 나 사실은 더 그때 놀고 싶었어. 얘는 엄마 죄책감 느끼는데 무슨 선순이? 너 왜 이러니 진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요 가끔 재작년 1학년 담임했거든요. 1학년 담임했는데 유치부 때 어떤 선생님이 자기 할리만 안 준 거야. 그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할로를 주다가 너무 애들이 많으니까 빠졌나 봐요. 그러면 까다로운 기질 애들은 저를 안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느린 기질은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다 정리하고 갔잖아. 그리고 그걸 1년 뒤에 나한테 얘기한 거야. 어떡하지? 그 선생님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그래서 할인을 줘야 되나? 할인을 내가 하나? 네. 그래서 까다롭고 느린 기질이 사실은 기르기 제일 힘든 스타일의 유형이고요. 대학이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느리고 순한 기질이 있어요. 느리고 순한 기질은요. 자 이렇게 옮겨보자 그러면은요. 가만히 있어요. 안 움직여요. 못 들었나? 자, 옮겨보자 그러면은요. 조금 있다가 옮겨요. 애들 다 간 다음에. 약간 한마디씩 느리는데 말을 안 듣는 건 아니에요. 다 해요. 내가 이게 느린 거예요. 그래서 순한 기질을 우리가 이지 베이비라 그래요. 까다로운 기질은 difficult baby라 그래요. 근데 여기 느린 기질은 슬로우 베이비가 아니에요. 슬로우 투 웜업 베이비. 웜업이 좀 필요해요. 준비 기간. 진라면이요라고 말하는데 7초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옮기겠습니다. 7초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리고 순한 기질은 그냥 냅두면 해요. 근데 느리고 까다로운 기질. 얘네들이 아까 걔 까다롭고 느린 기질보다 더 힘들어. 안 하는데 조건도 까다로워. 그래가지고 이 두 명이 경직이랑 만나면 주일학교에서 석고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침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대로 집에 가다 그대로 넘어가고 가요. 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 왔더라고 어저께 보니까. 아 여기도 석고상을 담당하는 아이들이 있구나 제가 느꼈어요. 네. 그 다음에 느리고 느린 아이들은요. 발달이 조금 느려요 사실. 느리고 느린 아이들은 뭐냐면 온 동네 애들 다 한갈 때면은 마지막에 야, 지금 못 되면 진짜 문제야. 그때 그날 딱 되잖아. 그날. 그래서 아휴 다행이다. 그래서 느리고 느린 아이의 기질을 기르시는 엄마들은요. 애 발달 단계를 맨날 살펴봐요.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다음 달까지가 마지노선인데 어떡하지? 네. 그렇게 맨날 마지노선을 챙겨가지고서는 다녀. 왜 그러는지. 그게 느리고 느린 기질이에요. 자, 우리 반을 떠올렸을 때, 우리 반에 누구는 불안도가 높은 것 같아. 우리 반에 누구는 경직도가 높은 것 같아. 우리 반에 걔는 긴장도가 높은 것 같아. 우리 반은 대체적으로 순한데 걔 하나가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상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치부 교사들이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성인의 일주일과 아이들의 일주일이 체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친해지는 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기질과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 필요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긴장도와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 긴장도와 불안도가 필요로 하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이어서 무슨 시간이냐면 불편하지 않은 시간. 그래서 주일학교에 오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주일학교들 다 일어나서 율동하죠. 다 일어나서 율동하죠. 그럼 그 가운데 가만히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한테는 귓속말로 하고 싶을 때 하면 돼. 앉아서 해도 돼. 일어나 볼까가 아니에요. 일어나 볼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네, 율동 할 수 있습니다. 아동부 간대니까 3년 걸려요. 그래서 앉아서 해도 돼. 그래서 앉아서라도 일단 할 수 있게. 그리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그런데 다른 애
걔네들이 그 경직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율동하는데 왜 예쁜 선생님들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지 한번 봐봐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거기서 가만히 점점 셧다운이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핑크 선생님이 잘하는지, 연주 선생님이 잘하는지 한번 봐봐봐. 선생님은 핑크 선생님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할 일을 정해주는 게 좋아요. 앉아가지고. 그리고 기질적으로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제가 너무 방치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늘 고마움과 잘한다는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한테, 순한 기질의 친구들한테는요, 제가 가끔 주머니에 이렇게 찔러주라 그래요. 뭐를 찔러주냐면은, 네, 맨날 저 되게 많이 했던 거, 스티커지에다 편지 쓰는 거. 네,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필수로 갖고 다녀야 되는 게 그거잖아요. 여자애들 핑크색 포스트잇. 그래가지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해, I love you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네, 주고, 네, 상처 받으시면 안 돼요. 뭐에 상처 받으면 안 되냐? 그거 꾸겨서 버리고 갔어. 그런 거에 상처 받으면 안 돼요. 멘탈에 두터워야 돼. 네. 그냥 그런 약간의 마음을 그 아이에게 표시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 반 아이가 까다로운 기질이다. 저는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은요, 한 반에 1명 정도가 좋아요. 왜냐면 통계적으로 다 아이를 낳았을 때 100명 중에 70명이 순한 기질에 해당한대요. 그러면 30명이 까다롭고 느린 기질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100명이면은 100명 중에 여기 숫자 붙은 거 있죠. 순 붙은 70%가 있어요. 근데 악마의 반이 있어. 뭐냐면 까다롭고 경직도 높고 불안도 긴장도 높은 애들 왜 한 반에 모아놓은 거야? 네, 전도사님이 아기가 있어서 우리 반에 그런 애를 놓은 건 아니고요. 몰랐던 거죠. 그럴 줄. 네, 그래서 까다로운 기질은 보통 이제 30% 정도 된대요. 그러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요, 약간 분산해서 편성하는 게 좋아요. 분산해서 편성을 해야 되고, 까다로운 기질의 애들을 맞춰주는 게 좋은가요? 뭐 교육을 해야 되는가요? 그러거든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관계, 친해져야 돼요. 관계를 만드는 게, 그래서 까다로운 애들이 친한 사람 말을 더 잘 들어요. 그 어떤 선생님이 질문 주셨어요. 아이들 중에서 엄마가 같은 부서의 교사를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네, 이제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아이마다 조금 다르다 그래요. 긴장도나 불안도가 너무 높은 아이들은 부모가 그 부서 교사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돼요. 그런데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나 이런 친구들은 교사가 그 부서 부모가 그 부서 교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무슨 조건이 안 맞으면 부모한테 자꾸 쪼르르 가. 근데 그 아이는 그 반에서 지금 내 아이가 수업 시간, 이 부모 공부 시간에 너무 나한테 쪼르르 온다. 그러면 얼른 부서를 바꾸셔야 돼요. 미안해요. 어떡하지? 이런 말 하니까 우리 교회 절대 안 하잖아. 이번에 우리 반 편성 17명 됐어요. 4, 5, 6학년. 내가 대회 시간에 광고할 뻔했어. 이게 말이 돼요. 17명이에요. 가만히 있었어요. 옆반 19명이야. 우리 반도 19명인데 2명이 입으로 간 거예요. 내가 되게 서운한 척 해줬잖아. 어떡하게 입으로 가서. 근데 미소를 감출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연기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구 선생님한테 안 미안했어. 그 반 10명이란 말이에요. 네, 저희가 1부가 10시고 2부가 12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명 더 가도 내가 붙잡지 않을 건데 아무도 안 가지. 아직까지 좀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이동 중에 있거든요. 1, 2부. 근데 그렇게 1, 2부 이동 중에 있다고 광고를 했는데 안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더 이상 광고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마음 먹었다 누가 하나 올까봐. 네, 뭐냐면 자녀와 부모가 한 부서에 있는 건 아이 유형에 따라 굉장히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분반에서 적응도를 떨어뜨리는 부모가 있어요. 왜냐면 순한 기질 아이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나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부모가 뭔가 조금 더 그 아이의 욕구와 요구를 잘 알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거를 눈치채기 좀 힘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편하면 선생님한테 가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은 약간 무안해요. 왜냐면 제 요구를 내가 잘 몰랐어. 근데 약간 그게 무능해 보이는 교사일 수도 있고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갈팡질팡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내가 부서를 선택할 때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같은 부서의 자녀가 같은 부서에 있을 때, 제가 1부 교사인데 저희 아이들이 1부 하거든요. 우리 반 애들이 걔네가 내 애들인지 몰랐잖아. 왜냐면 교회에서 하도 아는 척을 안 해가지고. 아는 척을 안 해서. 그래서 그 정도 될 수 있으면 같은 반 괜찮아요. 심지어 저희는 교회도 따로 가요. 그래서 저는 1부 들여서 8시 예배 드리거든요. 8시 예배 드리고 9시 반 교사 모임 한 다음에 10시에 가서 이것도 또 지각했어 이게. 네, 이렇게 돼야 돼요. 같이 오고 같이 가고 이렇게. 뭐냐면 다른 아이들에게 얘가 누구네 엄마라는 이미지보다 그냥 우리 선생님인 이미지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끔 교회에서 거리두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엄마 이미 거리두기가 돼 있지 않아 우리가? 그렇지 이미 그래서 저희가 어디서 만나냐면요 주차장에서 만나요. 주차장에서. 야 엄마 오늘 1주차장이 됐어. 알았어 엄마. 네.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 느린 기질을 갖고 있고 경직도가 높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만약에 그런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이 키즈 카페에 가잖아요. 키즈 카페에 가면은 우와! 이러고 다 뛰어가서 놀 때 엄마 옆에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엄마가 얘기하죠. 가서 놀아. 2시간에 12,000원 끊었어. 빨리 가서 놀아. 그래요. 그러면 애가 가만히 있다가 더 이상 엄마가 자꾸 가라 그래서 견딜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 저거 하나만 먹을게. 요거는 고기 먹고 싶어서 집은 건 아니에요. 시간을 이렇게 연장하기 위해서 집은 거예요. 초코송이 편의점에서 900원인데 키즈카페에서 1,800원이야. 교회 집사한테 욕할 뻔했어. 근데 그냥 샀어. 근데 먹였어. 근데 애가 안 먹어. 진짜 욕할 뻔했어. 야 너 왜 안 먹어? 샀는데. 그리고 그걸 내가 먹어. 그거 먹고 살쪘잖아. 그래가지고 안 놀아요. 왜 안 노냐면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낯선 공간에 가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 오늘의 느낌은 어떤가? 오늘의 알바 언니 표정은 어떤가? 이런 걸 이렇게 살펴서 다 되었도다 그러지 일어나서 놀 수 있어요. 그 교회에 왔어요. 매일 오는 교회. 엄마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에도 오고 금요일에도 오고 하지만 그날 오늘의 공기와 전도사님의 패션과 우리 선생님이 머리를 염색한 것에 대한 적응과 이렇게 됐는데 통과가 안 됐어. 그럼 이제 석고상. 통과가 조금 됐어요. 20%. 그럼 약간 20% 정도. 어느 날 그분이 오셨나봐. 갑자기 어머 얘가 왜 이래 교회 적응을 너무 잘한 거야? 근데 오늘은 뭐냐면 3초 만에 마음에 들게 쏙 적응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다음 주로 이어지진 않아요. 네. 느린 기질을 기르시는 분은요. 이번 주는 가도다 다음 주는 새로운 아이가 오는구나. 이번 주는 또 갔구나 다음 주는 다른 애가 올지도 몰라. 를 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니고요. 그 아이가 언제까지 그러냐면요. 보통 10살에 평준화가 한 번 와요. 네. 10살에 평준화가 못 오면 11살에 초사병이 오는 거야. 네. 심란해. 살기가 개도 힘들어. 그래서 얘네가 과정 중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느리고 이런 적응력이 좀 오래 걸리는 경직도가 높은 아이들은요. 네, 막 하라고 독려하는 것보다는 그냥 뭘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하시는 분들 중에 교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인기 많고 되게 애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다 들러붙어 있고. 네, 근데 제가 그런 역할보다는 일단은 일관적이고 꾸준한 선생님이 필요해요. 네. 들락날락 하지 않고 우리 청년배도 엄청 예쁘고 정말 애들이 다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한 달에 2번밖에 안 와. 격주로 무슨 일이 있나 봐.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그 선생님은 왜 안 와요? 그러기나 말이다 진짜.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꼭 아프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어디 가. 근데 그게 1, 3주, 2, 4주 그렇진 않아요. 1, 2주 오고 3, 4주 안 오고 막 이러거든요. 들리퍼 써야 되는 건데. 네. 4번. 예쁜 선생님보다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좋아요. 저기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볼 때마다 넌 내 스타일이야. 너 맨날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선생님 너는 그러면은 선생님 스타일이요. 애가 지쳤어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유치부 교사할 때 저희 반을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나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애들이 지나가다가 나 피해요. 막.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봤어 민정이 봤어 그러면은 그리고 지나가요. 네, 이런 시그널을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김동건을 사랑해 하고 지나가야 돼요. 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김동건입니다. 그러고 지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김동건이가 지금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지금 제가 걔한테 제가 이제 그 교회 안 다녀요. 이사해서 교회를 옮겼거든요. 근데 제가 걔한테 1년에 한 번씩 전화를 해요. 걔가 생일이 12월 31일이야. 송구영 씨 예배 드리려고 그럴 때 엄마가 진통이 와서 갔어요. 병원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드디어 1월 1일에 아기가 나오는구나. 근데 이게 그 엄마가 세자를 낳아가지고 빨리 갔어. 그래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고 오다가 아기를 낳으러 갔는데 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들어서 대박가 빨리 난 거예요. 네. 가자마자 났대. 10시 40분에 왔는데 11시에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걔가 12월 31일 11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걔한테 꼭 생일 축하한다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이렇게 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김동건입니다. 걔 유치부 때 내가 교사였는데. 네. 이런 기억에 남는 선생님 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커넥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세뇌교육 시키기에 딱 좋은 나이야. 4, 5, 6, 7세. 그래서 제가 저희 주일학교 애들한테 맨날 얘기해요. 자, 선생님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뭐죠? 그러면은 애들이 미모. 나 말아버렸어. 말하지 말고. 왜냐면 제가 다 세뇌시켰어요. 그래서 자, 제가 저희 주일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건 그러면은 미모요. 네. 자, 제가 저희 주일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미모. 감사합니다. 그리고 크게 대답해야 돼. 왜냐 지금 좀 좋을 때 돼가지고서는 누나는 좀 있잖아 지금. 그래서 그 예쁜 선생님보다는 이 아이가 내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좋아요. 갈 때마다 하트를 남겨준다던가 아니면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던가 이런. 왜냐면 지금은 신앙의 교육의 개념이 7세 이하의 신앙 교육의 개념은 아동 발달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지금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는 단계잖아요. 성숙보다는 성장이거든요. 성장은 미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네들에게 신앙교육을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는 이 과정 중에 있구나. 그래서 저는 신앙보다는 약간 신뢰가 조금 더 먼저인 것 같아요. 네, 관계적으로다가. 그리고 애들을 어른 예배 끝날 때까지 관리한다는 개념보다는 관계를 맺는 게 더 필요해요. 관리보다는 관계거든요. 네. 근데 요즘 대형교회나 이런 현대 교회들이 주일학교 어른 예배에 맞춰서 얘네들을 관리하는 개념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관리보다는 그 시간에 관계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 관계를. 엄마 공부 끝나고 엄마가 안 내려와. 그러면 그 시간에 땡 잡았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게임을 한다던가. 애들하고 제가 맨날 주일학교 애들 7세 애들하고 제로를 얼마나 했는지 그냥. 네, 7세는 제로가 돼요. 6세는 시험 들어요. 하면 안 돼. 7세는 제로가 돼요. 6세는 뭐 해야 되냐면요. 6세는 이런 거 해야 돼요. 가운데다가 인형 하나 놓고 두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먼저 잡아오는 거. 그거를 애들끼리 하면 싸운다니까 줄 서라고 그러고 선생님하고 1대1로. 그래서 내가 딱 앉아서 인형 하나 놓으면은요 애들이 주르륵 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 인형을 넣어. 자, 두고 하나 둘 셋. 아싸 내가 이겼어. 그럼 저 뒤에 가서 줄 서야 돼요. 네, 그렇게 관계를 만드는데 조금 더 치중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맨날 미모를 담당했는데 사실은 유머를 담당했던 것 같아요. 게임. 그리고 인기보다는 인격이에요. 아이들 7세만 돼도 제가 아까 타인 판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아직도 생각나요. 그 예쁜 선생님이 2주 간격으로 안 오잖아요. 1학년 애가 그 선생님 왜 걸핏하면 안 오니? 난 1학년이 걸핏하면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너무 기억에 남았어.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거를?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래서 그 선생님은 선생님이 걸핏하면 안 와요 라고 했을 때 그 교사로서의 어떤 찔림이 오겠죠. 네, 왜냐면 아직 책임이 50%밖에 안 된 거예요. 네, 책임이 50%밖에 안 되게 가지고서는 뭔가 좀 다른 일이 있거나 이 교사보다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주일학교 교사가 제가 교회에서 많은 사역이 있지만 진짜 안타까워요. 나 혼자 노래 잘 불러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게 근데 성숙한 관계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아이를 관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충분한 교육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요. 충분은 한 개보다 두 개가 많으면 충분해요. 두 개보다 세 개가 많아야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뭔가 더 똑똑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충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무슨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냐면요. 충만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요. 충만한 건요. 한 개만 있으면 돼요. 한 개로 충만하면 돼요. 한 개로. 그래서 나는 충만한 선생님이 돼야겠다. 그 충만함이 아이들이 결국은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베이스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질문을 봤을 때 선생님들 되게 완벽하고 싶고 되게 잘하고 싶고 어떤 아이 하나를 굉장히 완벽한 어린이로 예배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고 싶고 하는 게 보였어요. 근데 저는 어떤 전도사님이 한 말이 대박인 것 같아요. 유치부에 맨날 아비규환이야.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때 제가 아멘 할 뻔했잖아요. 아비규환에. 네. 근데 그 중에 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중에 여기 통합예배 드리는데 통합예배 때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 장애센터에서 굉장히 노리치를 오래 했고요. 그때 제가 통합예배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통합예배가 되려면은 따라가야 될 조건이 좀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 조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이런 세 가지가 주어지지 않는 교회는 통합이 조금 힘들겠구나 하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력이 엄청 많아야 돼요. 제가 1위, 아동 1, 교사 2. 1대1 아니에요. 1대2. 그러니까 장애아동이 한 명이면 교사가 2명이 담당될 수 있는가. 이게 기본이에요. 인력.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발달장애예요.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이에요. 아이가 윌리엄스 증후군이에요.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 것 같아요. 지적장애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지적장애가 상급, 2급, 1급 있거든요. 급수마다 달라요. 지적장애 상급은 한글도 하고 영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장애 그러면은 뭐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거든요. 지하철 타고 혼자 돈도 벌어요. 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버는 상급도 있어. 네,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네, 뭐냐면 그들의 발달에 대해서 자폐 엄청 많아요. 근데 우영우는 자폐가 아니에요. 그건 허구 속의 인물이에요. 네, 그런 이상한 드라마 보고 알면 안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다가 장애 유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정기적으로 모셔오거나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투입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두 번째예요. 그 전문성이죠. 첫 번째는 인력, 두 번째 전문성.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부모와 교사와 교역자가 셋이 그 아동에 대해서 정기적으로다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구축을 해놓고 그 통합 예배를 드리시지 않으면 진짜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통합 예배를 드리신다 그러면 그 주만이라도 우리 반을 위해서 빨리 교회에서 커피 사줘가지고 2명 데리고 와서 분석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서는 오늘만 도와줘 그래가지고서는 분박 공부 그 15분을 위해서 2명을 섭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 누가 드리는 예배지 이거는 이렇게 돼요. 네,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에서 전문 인력이 없고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자기교육이 많은데요. 내가 맡게 될 아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다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부모님하고도 좀 커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박 공부 시간에 이번 주만 하죠.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이번 주만 하죠.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그래가지고 내가 인력을 끌어들이든지 해서 우리 만약 1명이다. 그럼 2명 모셔오셔야 되고요. 보조 선생님이 있다. 그럼 1명 모셔야 돼요. 정 안 되면은 남편이라도 데리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앉혀가지고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통합 예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 가서 보고 이게 대형교회의 필요성이라고 그때 느꼈어요. 저 약간 대형교회에 안티가 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3층에서 발달장애 아이들 6명이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40명이 넘었어요. 투입된 사람이. 네. 제가 그러니까 부모를 제외한 스텝이 40명이었어요. 6명이 그 발달 청소년이었거든요. 발달장애 청소년이 6명인데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 영접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이래서 대형교회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대형교회에 할 일이구나. 그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집회하기 전에 다 사전교육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사전교육. 뭐냐면 자폐 스펙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부모님하고 먼저 사전 미팅 하고, 그러니까 그 발달 장애인이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신청하면 사전교육을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10년 전 얘기거든요. 10년도 넘었죠.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를 느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반에 우리 자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자녀가 그 반에서 교육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자녀보다는 저 아이의 선생님인 게 우선인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제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 아이를 제지해도 괜찮아야 돼요. 그 꼴이 보기 싫다. 부서 옮겨야 돼. 2부로 가야 돼. 2부로. 그러니까 빨리 1, 2부 선생님하고 트레이드해. 거기도 2부. 그래서 애는 1부에 이러면 엄마가 2부 교사. 아주 바람직해요. 또는 거리두기가 확실해. 너가 그 집 아들이었어? 몰랐어. 요 자세를 만들면 성공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손 들고 질문하셔야 돼요. 사람이 갖는 두려움 중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하면 엄청 주목되잖아요. 그게 엄청난 두려움을 깨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누가 손 들면 쳐다보지 마. 두려움을 반감시켜줘야지. 왜냐면 저만 보면 되니까는요.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은요. 네, 손을 들어주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 쳐다볼 거니까 부담스럽지 말고 부담스럽지 않게 써주시면 돼요. 네. 저희 반에 좀 예배 시간에 소리도 지르고 좀 엎드리고 하는데 네네. 1년 동안 제가 그거를 좀 교정시켜주려고 많이 옆에서 이렇게 네. 앉아가지고 했었거든요. 예배 드렸는데 변화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제자리에서 네. 몇 살이에요? 이제 7살 7살 올라가는데 예배 시간에 엎드리고 소리 지르면 노말 범주 벗어난 아이거든요. 네. 그래 맞아요. 그게 네. 보이는 친구예요. 네. 많이 도움이 되고 그 네. 친구들 좀 힘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로 인해서 다른 그 친구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네. 육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해야 할 부분이 많이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노말 범주에서 벗어나는 아이들은요, 전담교사 한 명 있어야 돼요. 왜냐면 노말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거는 요즘 근데 지금 자 노말 범주에서 벗어난 아이들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명함 하나 드리고 갈게요. 네, 이랬을 때 그 명함을 그 부모에게 전달해 줄 수 있냐? 서로 상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달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경계선이에요. 경계선이 뭐냐면은요. 잠을 푹 자고 검사를 하면 70점부터가 장애인데 71점 나왔어. 오늘 너무 피곤해가 69점 나왔어. 69점은 장애이고 70점은 장애가 아니에요. 근데 얘나 걔나 똑같아. 똑같아요. 하는 행동은 69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요런 아이들이 노말 범주에 있는 아이들의 대하는 법이랑 매우 다르거든요. 매우 다른데 대부분 이제 유치부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냥 통용으로다가 방관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하고 냅두거든요. 그런데 학교로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이거는 그 부모와의 커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문 담당, 걔만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 한 명이 필요한 거지 선생님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 아이의 변화를 줄 수 있었으면 벌써 줬었어야 돼. 왜냐면 얘가 4세가 아니고 7세니까요. 네. 근데 7세인데 벌써 1년 다녔고 이 정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발달 범주 안에서 노말은 조금 벗어난 범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이런 교육 환경에서 나아진다기보다는 사고 안 나게 사람 한 명 붙여주세요. 네. 전문성을 가진 분을 투입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관계 없습니다. 전문성이 가지신 분들도 그냥 안 전문성 가진 분하고 그날 똑같아요, 예배 때. 똑같아요. 왜냐면 제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저는 지음 아동심 상담센터 책상에 앉았을 때 전문성이에요. 네. 그냥 주일학교 교사 가면은 그냥 애 둘 다 그냥 아줌마 선생님이야. 미모를 담당한. 자, 그다음 다음 질문. 그럼 네. 이제 비슷한 경우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예배 네네. 이제 참여를 못하고 네. 뭐 돌아다닌다거나 뭐 예배에 이제 전혀 집중을 못한다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제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어떤 선이냐면요. 타인의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 타인의 예배가 방해가 된다. 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다 타인의 예배를 방해하는 거 죄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주일학교에서 제가 별로 무서워지진 않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제가 타이트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갈지자로 이렇게 뛰어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뛰어다니는 애가 있었거든요. 아, 목사님 딸이었잖아. 그러면 안 되죠? 어느 교회인지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만두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교회로 가실 때 교사의 의견이 반이었어요. 반은 우리 이제 좀 설교 안 끊기고 듣는 거야? 하는 거가 반은 딴 교회가 뭐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쟤는 딴데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 왜냐면 너무 예배에 방해가 되는 발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수업 시간에 설교 시간에 교수님이 어제까지 논문 쓰느라고 어제 논문 나왔어요. 네. 그 전도사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 그러면 다니엘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면서 뛰어다녀요. 다니엘 근데 얘가 그 긴장도와 불안도가 너무 높아서 언제 그러냐면 여기가 고요해졌을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떠들. 근데 막 떠들 때는 오히려 가만히 있어야 시끌시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랬는데 그 아이는 사실 그래서 몇 주 밖에 나가서 좀 요만큼 열어놓고 밖에서 예배드렸어요. 저랑. 왜냐면 타인의 예배에 너무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이어야 되거든요. 그 아이가 방해가 된다. 네,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제지가 돼야 돼요. 근데 저기서 혼자 수영쳐. 그리고 애들은 여기서 이렇게 전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어. 그가 수영치인지 소리도 안 내고 혼자 그냥 네, 그러면은 교회 와서 체조하는구나 그렇게 냅두시면 돼요. 네,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삶의 기준이라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그럼 저희는 4, 5세거든요, 유학은. 4, 5세 좀 그럴 때는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4, 5세는 조금 달라요. 4, 5세는 네. 네. 4, 5세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으로 조금 뽑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요. 4, 5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생물체가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목소리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리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과정 중이구나. 그래서 자세 선생님은 보조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야. 네, 영적으로 충만한 선생님이야. 충만하시네. 네. 사실 좀 달라요. 근데 6, 7세는 네, 열매가 왔습니다. 네, 그 다음. 네. 그러면 그 7세 아이 아까 문 밖에서 예배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적절하게 어른의 힘으로 통제를 해서 이렇게 네. 상황을 변화를 줘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 친구는 귓속말로다가 선생님하고 잠깐 나가자. 그래서 나가요. 나가서 일단 예배 시간에 쫓겨났다는 느낌보다는 선생님이 너한테 개인적인 할 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할 일은 화장실 너무 무서워 같이 가죠. 그래서 일단 화장실을 같이 갔다 와요. 그래가지고 교회 화장실은 왜 이렇게 무섭냐? 혼자 못 가겠어. 그래서 앉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다니엘 이렇게 막 세 번 얘기했잖아. 실명을 얘기해버렸어. 그거 지혜가 좀 떨려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제가 늘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약간 허브 캔디 같은 건데 브랜드 말해도 되나요? 네, 니콜라라고 있어요. 니콜라. 네, 그런 캔디를 하나 갖고 다니는 게 마음이 되게 차분해진 상태입니다. 이거 하나를 먹고 선생님하고 다시 들어갈 거야. 그걸 먹으면서 물 조금 열어놓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요, 여기 이렇게 PPT가 보여요. PPT가 보여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요, 소리를 듣지 않고 그림만 봐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제가 데리고 나간 적도 있고요, 간사님이 데리고 나간 적도 있어요. 간사님이 데리고 나가서 간사님은 꼭 물을 먹고 오더라고. 왜냐면 남자 간사님이니까 같이 화장실 가기가. 그래서 야 간사님 목말라, 같이 물 먹자. 물을 먹고 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약간의 힘으로 나간 적도 있어요. 왜냐면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막 뻗팅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밀착으로다가 저 아이 간사님 셋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조용해지려고 그러면은요, 제가 귓속말로 지금 떨리지. 사탕 줄까? 그거 너무 매워요. 그럼 가만히 있어 볼 거야. 이런 적도 있고 되게 힘들었어요. 1년 동안. 네. 근데 기본적으로 간사님은 좋아하고 저를 무서워했어요. 네. 저는 무섭다기보다 좀 단호했거든요. 네. 단호해서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 나갈 거야. 한 번 더 하면은요, 나갔어요. 그래서 약간 힘으로 나간 적도 있어요. 왜냐면 한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야 돼. 나갔다 와야 돼. 그런데 화장실 갈 거야.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되게 강력했어요. 네, 강력해서 뭔가 그 아이마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력과 방법을 조금 알고 있어야 함이 필요하기는 해요. 완벽은 없어요. 왜냐면 아이 자체가 미완성이고 나도 미완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질문하면은 굉장히 눈치 보면서 질문해야 돼요. 왜냐? 12시까지인데 지금 50분이거든요. 자, 55분에 제가 지난달에 어느 교회에서 부모교육 했는데 어떤 애가 그만 좀 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미안해,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날 거야. 네, 왜냐면 한번 보여 누워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괜찮아요. 네, 저는 너무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네, 질문을 이게 하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 분이에요. 좀 큰 질문은 아닌데. 네. 시간 벌써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특강과 매주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여건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오는 친구였는데 이제 점점 말씀 기억 모르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난 이거 모르는데 나 이거 모르는데 계속 이제 정해진 공부 시간이 있는데 그렇죠. 진행이 안 되는 정도의 친구가 자꾸 말을 하니까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야겠지 친구한테 맞춰서 공부를 진행해야 될지 사실 이런 친구는 먼저 공감이 필요해요. 왜냐면 불안해서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나 똑똑한데 지금 안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안 와가지고 이걸 몰라서 근데 이번 주부터 잘 보면 어렵지는 않고 이런 아이들은요, 나 모르는 거 남이 알까봐 먼저 선수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 똑똑하다. 진짜 엄청 잘했는데 잘하셨어요. 이런 것도 아시고요. 아마 이번 주도 엄청 잘하실 거예요. 이렇게 지켜주고 너가 못한다는 거를 내가 알고 있거나 안 의식한다고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네, 되게 심플한 아이들이에요. 네, 이런 애들은 비유만 맞춰주면 가만히 있잖아. 그래가지고서 괜찮아지면 아동으로 가. 너무 안타까워. 네,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그 같은 말을 나 이거 모르는데 이런 아이들은요, 내가 모르는 거 누가 알까봐 선수치고 불안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똑똑한 우리 똘똘이 아이고 잘한다, 잘할 것이다, 오늘도 잘할 것이고 다음 주도 잘할 것이고 나는 너가 너무 인생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를 이렇게 강조하시고 네가 모르는 상해안에 대해서 난 전혀 관심이 없다. 네, 그거를 네, 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밤냄새 나는데 한 번 더 하면 되게 제가 무서워져요.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논현동에 있는 지음 아동심리상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렇게 교사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야 니네 거기 가서 상담받아봐.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권해주시면요 안 돼요. 그러면 그분하고 서먹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분이 유치부 가서 진짜 너무 좋아 라고만까지만 얘기하시고 거기서 그런 일을 하신대. 근데 그 사람이 연락처 그러면은 전도사님께 여쭤보고요.
아, 의도가 잘 안 전달됐나 보다. 그럼 끝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그렇게 해서 사이가 안 좋아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자녀 문제 심리 상담에 대해서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1년 동안, 2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게 보통 사역이 아닌데, 네, 앞으로 30년 쭉, 네, 용돈하여서 제가 몇 년 뒤에 왔을 때 얼굴 다 기억했어요. 네, 안 계시면